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설 모의고사는 해당 업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가 삭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 얘는 이번에 이제 대상 덮프, 자, 4월 모의고사는 뭐 선생님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탁월한 문제가 있지는 않아. 다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장이나 제목이나 요지 묻는 문제, 그 4개의 문제 세트는 실전 수능에서 사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소재가 나왔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거야. 문제 유형이 까탈스럽고 그러지는 않은데, 자,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성 덮프의 20번 글의 주장 묻는 문제는 소재적인 측면에서 나는 괜찮다고 봐. 선생님이 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야. 요 첫 문장만 읽고 이 글의 소재나 주제나 글의 흐름의 방향이 예측됐는지 한번 느껴봐. 그러니까 낯선 소재를 마주쳤을 때 그런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 자, 일단 many writer, 많은 작가들이라고 했고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돼. 학생들도 포함된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지.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혹시 이게 눈에 들어왔어? take A as B 구조가 들어왔어? 동사 뒤에 A as B 구조가 나오면 A를 B로 받아들이다, 간주하다, 여기다 뜻이지. 일반적으로 take가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는데 여기는 take A as B 구조가 나왔어. 그러면서 3인칭 거리두기라는 느낌이 이제 느껴져야 돼. 조동사 may하고 many가 결합이 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통념 비판, 그런 형식의 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학생들을 포함해서 많은 작가들은 many psychological, 많은 심리학적이고 psychiatric, 우리의 어떤 정신분석적인 컨스트럭트가 여기서 뭘까? 요런 게 괜찮더라고, 덮프가. 3월 서울시 교육청에도 컨스트럭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게 학술 영어에서 컨스트럭트나 컨스트럭션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 건설이나 구성 그런 뜻이 아니야. 지적인 어떤 구성물이야. 우리가 추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개념들을 얘기할 때 컨스트럭션이나 컨스트러 같은 단어를 쓸 수 있어. 자,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작가들은 심리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우리의 어떤 구성물이 갖고 있는 내재된 ambiguity, 애매모호함이지. 예를 들어서 아니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규정이잖아. 그리고 프로이드 같으면 욕망이라는 얘기를 해. 아니 무슨 욕망이야 갑자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자연과학에 존재하는 것처럼 독립된 대상을 지칭하는 거야, 내재적으로 애매한 거야. 경계도 애매하고. 그래서 사실 정신분석학 같은 경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프로이드의 정의, 라깡의 정의에서 그냥 공부가 끝나. 그런 책 종종 본 적 있지.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은 정의에서 시작해서 정의로 끝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애매모호함을 뭐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자, 이 말이 또 멋있는 말이야. 암묵적인 라이센스. 라이센스가 뭐야? 허가증. 여기는 비유적 표현으로 용인해 주는 거야. 암묵적으로 뭘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냐면, 자, 이 글의 소재 주제가 느껴지냐는 거야. 이 글의 소재 주제는 얘야. 3인칭 거리두기 통념 비판형의 글을 썼지만 그러면서도 자 봐봐. 심리학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어떤 우리가 만들어놓은 개념체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재적으로 애매모호한 것을 뭐로 받아들이냐면 암묵적으로 허가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야. 뭐 하는 것을 허가야? loosening in language. 자,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걸 느슨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현상을 갖고 저건 잠재의식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또는 무의식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재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사람마다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달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한 게 아니야. 그것을 언어적으로 마구잡이로 언어를 써도 되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지. 그럼 필자는 이 견해에 동조하지 않아. 언어의 엄밀함, 개념의 정밀함, 그게 이제 논리실증주의자들이었거든. 선생님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 결국 자 봐봐. A field, 어떤 한 분야. 이때 한 분야라는 것은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를 지칭해도 돼.
약간 확장을 해도 돼. 어떤 한 분야 내에 핵심적인 개념이 만약에 그 자체로 애매모호하다면, 자, 우리의 추론, 리즈닝의 추리 추론이야. 추리 추론은 계속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냐면, 자, 아까 얘기했지. 언어의 엄밀함, 정밀함. 선생님 예측 두께가 맞지. 낯선 소재, 그래서 이거는 국어 비문학 같은 데서도 낼 수 있는 충분한 소재거든. 적어도 1920, 30년대 이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 근데 1920, 30년대면 벌써 100년 전 아니냐? 어쨌든 봐봐. 언어의 엄밀함은 그렇게 된다면, 그런 가정을 받아들이면 언어의 엄밀함이나 정밀함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 그 다음 임팩트가 나왔지. 자, 나봐.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 많이 봤던 임팩트는 주로 반복 강조야. 수능 탄생의 시작 때 연결사가 나왔을 때도 임팩트 같은 단어는 반복 강조일 때 주로 냈어. 근데 얘는 역접이야.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가 진실이다라고 얘기했지. 개념이 혼란스럽고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엄밀함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추론이 되는 거지. 따라서 그 다음 약간 단어를 바꿔버린 거 보이지? 앰비규어트를 뭐로 바꿨어? 자, 여기 앰비규어트라는 것은 애매모호함이야. 사람들 사이의 합의가 정해지지 않고 그 개념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겠지. 근데 자, 많은 심리학적 개념이 갖고 있는,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오프니스, 개방성이야. 앰비규어트와 개방성은 약간 느낌이 다르지. 개방성은 make it all, 그 모든 것들을 all the more, 훨씬 더 필요하게끔 만든다라고 했어. 질문. 자, 여기서 지금 어떤 문법 현상이 눈에 들어와? 응? 이때 이시 뭐야? 가목적어지. 비교급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는데 그 이후에 붙는 거야. 그만큼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만들었는데 뭐를? 자, 오히려 심리학 개념이 그 선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 개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우리는 자, 3인칭에서 인칭 대명사가 뭐로 바뀌어? 위로 바뀌었지.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사고할 때 엄밀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더 필요해졌다는 거지.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잠재의식이라는 개념을 쓸 때 반드시 심리학 좋은 책 같은 경우는 전제를 해. 자기는 락강적 개념이라든지 프로이드의 잠재의식의 개념을 근거해서 설명한다고 함정을 해. 자연과학은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제가 산소를 정의 내리려요. 산소의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봐. 논문 통과가 안 되겠지. 그치? 봐봐. 그러니까 뭐가 엄밀함이야. 자, 뭐 하기 위해서? 그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목적이라고 해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엄밀함이 필요하다고 했어. 사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 오히려 이번 이제 대성 덕후의 요지 주장 제목 주제 묻는 문제 4개는 문제풀이 기법으로는 아주 간단해. 틀릴 이유 거의 없다는 거야. 하지만 소재적인 걸 꼭 봐야 돼. 선생님은 종종 수능 보면서 진짜 이런 소재까지도 내는구나 하는 그 참신함이 있어. 그때 한번 2019년 수능 같은 경우는 전쟁 관련 얘기가 있었고, 한 번은 일기가 갖고 있는 거, 우리가 그 19세기 말에 이제 서양인들이 일기를 썼거든. 조선의 학자들도 사실은 실증 실학의 영향을 받을 때부터는 일기를 좀 써. 근데 실학의 영향을 받았던 학자들의 일기와 그 이전 세대의 일기가 좀 달라. 실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일기는 좀 더 사실적이야. 그래서 우리 툭하면 박지원의 열화 일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봐봐. 근데 그 일기를 하버마스의 관점이랑 연결시킨 소재는 지금도 선생님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 이거를 이렇게 바라봐? 그런 건 소재의 참신성이거든. 오케이? 자, 봐봐. 사실 여기까지 읽고 주장이 확인됐지. 그럼 단락의 전개 방식에서 통념 비판이니까 이 글은 더 이상 안 읽어도 우리가 답을 골라도 크게 하자는 없어. 자, 봐봐.
정확한 언어 사용 없이도 이론적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그치? 핵심 개념이 모호한 학문에 대한 추론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지. 개념의 혼동을 피하려면 학문 간에, 이때 학문 간이 뭐야? interdisciplinar이야. 그러면 고유명사가 2개 이상 나와야 돼. 심리학이라든지 뭐 경제학이라든지. 힐끗 봐도 그런 단어 읽지도 않아. 그치? 언어의 내재적 모호함은 심리학 같은 학문에 거꾸로 도움이 돼? inherent openness를 그렇게 과장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 다음 심리학과 관련된 종사자의 명확한 언어 사용을 해야 한다. 이거지. 답은 여기서 끝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문제풀이 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평이하게 거의 고일 수준으로 낸 거야. 하지만 소재적인 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 좀만 더 빠르게 보자고. 연구자들이나 teacher, student in psychology related field. 그러면서 잘 봐. 자, 아까 necessary 쓰더니 이번에는 뭐를? 대성 강사들이 그 스킬을 좋아하는 것 같아. 선생님은 이게 20년 전에, 30년 전에 유행했던 스킬인데 should나 necessary가 나오면 주장 주제문이다라는 기법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문 낸 것 같아. 연구자들이나 선생님이나 심리학 그리고 관련 분야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아까 implicit를 뭐로 받아버려? explicit. 자, 가능한 한 명백하고 명료하고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지. 드러나야 된다고 했어. 뭐에 관해서? 그들이 자, 요 표현 눈여겨봐도. 요 표현 눈여겨봐도. 이 표현이 멋있어. 그들이 자신의 어떤 뭐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뭐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는 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종종 자, EBS 교재나 이제 그런 문제 풀다 보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 툭 하면 나오지. 이게 이거야. 이것이 뭐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즉 개념의 경계와 한계를 설정해 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므로 왜냐하면 these discipline 이러한 학문 분야에서 이때 term은 뭐야? 개념이나 용어는 언제든지 자, 보이지? 이런 표현 눈여겨보란 말이야.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야. 자, lend themselves to. 자기 자신을 빌려주란데 쉽게 바꾸면 뭐야? 초래할 수 있다지. 근데 자, 생각을 해봐. 리드 투를 보기로 내면 애들 거의 안 틀리게 됐지. 원인 결과지. lend oneself to. 그러면 너희들이 영어 노트에 선생님이 만약에 고3이라면 난 내 영어 노트에 lend oneself to를 리드 투로 표시해서 적어놔. 이런 게 이제 빈칸 넣기 보기에 나왔을 때 애들이 문맥에서 이탈한 보기로만 보니까 당황을 하는 거라고. 응? 왜냐하면 이들 분야의 용어들은 언제든지 혼란과 misinterpretation, 잘못된 해석을 유발할 가능성을 스스로 내재하고 있다는 거지. 스스로 내재하고 있다니까 리드투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지. 기꺼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표현 괜찮더라는 거야. 오케이?